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자원학을 바탕으로 한 한자풀이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끝에 배운 글자 여기 뭐죠? 심을 예자죠? 예, 심는단 말이죠. 무엇을? 불을 심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불을 심으니까 덥다. 또 뜨거울 열이라고도 얘기하죠. 더울 열, 뜨거울 열. 자, 비롯할 재를 알기 위해서는 상할재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상할재, 흙을 갖다가 오른쪽에 있는 거 창과자죠. 예, 창, 즉 도구나 연장 이런 거 합니다. 그래서 흙을 갖다가 도구나 연장으로 퍼내는 겁니다. 농사를 짓거나 씨앗을 심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흙 입장에서는 흙이 상하는 게 되는 거죠. 이렇게 평평한 땅인데 갑자기 이렇게 뭐 어떤 도구나 연장, 삽 이런 거 이용해서 이렇게 흙을 퍼내면 어떻게 됩니까? 흙 입장에서 땅이 상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상할재라고는 하는데 이것은 시작이라는 의미가 강하죠. 시작이나 처음 뭐 그런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상할재. 자, 그러면은 말을 시작할 때 자, 상할재 변형, 흙토와 창과가 이렇게 쓰인 것이 연결형으로 쓰인 거죠. 연결형으로 이렇게 쓰여서. 자, 시작할 때, 무엇을 시작할 때, 말을 시작할 때, 비롯한다, 무엇을 비롯해서, 뭐,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비롯할 제자입니다. 또, 요거는 상할재, 흙을 퍼내다는 뜻이죠. 흙을 퍼내서 나무를, 그러니까 땅에 흙을 퍼내고 거기다 나무를 심는 겁니다. 나무를 심는다 해서 심을 재자입니다. 나무목이 들어갔죠. 마를 재자는 옷을 짓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래서 옷을 짓기 시작할 때니까 이 안에 오들자가 들어갔죠. 마르다 무슨 뜻입니까? 옷을 처음에 재단하고 자르고 그러는 거를 마름질이라고 그러죠. 요즘은 뭐 그런 말 쓰지도 않는데 또 기성복이 워낙 발달해서 마름질이라는 것을 잘 보기도 힘들고 또 그런 말을 잘 쓰지도 않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옷도 집에서 지어 입었죠. 지어 입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처음에 한복에 천을 놓고 뭐 이렇게 재단을 한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가위질을 하고 맞춰서 이렇게 할 때 처음 할 때 마름질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를 재자. 뭐 건조하다 마르다 그 뜻 아닙니다. 재단한다는 뜻입니다. 마를 재. 또 수레에 짐을 싣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시작을 뜻하는 상할재에다가 요거 수레 거자죠. 요즘은 차로 많이 쓰이는데 제가 부수의장에서 설명드릴 때도 자전거 할 때는 자, 그때는 저 글자를 쓰죠. 그래서 수레에 짐을 싣는다, 짐을 싣기 시작한다. 그래서 실을 재자입니다. 동산 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치렁거리를 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들자가 있는데 그 사이에 사람이 들어간 겁니다. 사람이 들어가고 또 위에다가 머리 두자 위에 한 획을 넣어서 장식을 뜻한 겁니다. 그리고 치렁거리는 소매를 나타냈죠. 그래서 이 글자가 오치렁거리를 원자입니다. 주로 아름답게 꾸미다 또는 옷이 치렁치렁하니까 늘어지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름답게 꾸미다 하거나 늘어지다. 그럼 오치렁거리를 원. 자, 에울위죠. 어떤 에워싼 범위를 잘 꾸며놓은 것, 그런 것이 바로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동산 또는 뜰. 동산원, 뜰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꽃동산이다, 뭐 아름다운 동산이다 그렇게 좀 꾸며지는 데를 동산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산 원자. 자, 에울위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오치렁거릴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치렁거릴 원 무슨 뜻입니까? 꾸미다 또는 늘어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산 원자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늘어져서 늘어진 길을 의미하죠. 늘어진 길, 먼 길, 그죠? 그래서 멀 원자입니다. 쭉 늘어진 길, 멀 원자. 새벽 효자를 알기 위해서는 높을 효자를 알아야 되고 높을 효자를 알기 위해서는 우뚝할 을자를 알아야 되고 자, 어진 사람, 즉
즉 어질게 머리 위에 짐을 올리고 이고 가는 겁니다. 우뚝할 올자. 아마 여러분은 아마 거의 대부분 못 보셨을 테지만 70년대까지만 해도 여인들이 머리 위에 항아리나 이런 큰 그 광주리, 뭐 양재기 이런 거를 갖다가 머리 위에 이고 두 팔은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다니는 그 풍경을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머리하고 그 광주리 사이에 또 머리가 안 아프도록 이렇게 일종의 그 엉덩이에 까는 방석 같은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머리에 이렇게 이고 다음에 머리에 이렇게 딱 올리고 그 다음에 짐을 이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진 사람 위에 짐을 갖다가 이고 있는, 그래서 그 짐이 우뚝하다 해서 우뚝할 올자입니다. 그러면 흙 위에 우뚝하게 재단을 쌓은 거죠. 흙을 거듭해서. 그래서 재단을 쌓으니까 높다 해서 높을 요자입니다. 높을 요자. 그러면 해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새벽효가 풀이가 되죠. 해가 이렇게 높이 솟기 시작할 때 언제입니까? 새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새벽 효자입니다. 또 불사를 소, 불길이 어떻게 우뚝 높이 이렇게 솟는 겁니다. 높이 솟으니까 불사르는 거죠. 불사를 때 이제 뭔가 사르면은 불길이 막 솟아오르겠죠. 불사를 솟자고요. 흙에다가 땅에다가 마을에서 많은 것을 묻는다. 요새도 쓰레기 매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묻을 맺자입니다. 그 우리나라의 그 기후 특성이 그 고온다습하죠. 고온다습하고 사실은 1년 내내 비가 많이 오는 나라입니다. 물론 열대지방보다 총 강수량은 적을지 몰라도 열대지방은 비가 올 때만 와요. 올 때만. 예, 그래서 동남아 같은 쪽에도 우기에만 집중적으로 오지 우리나라처럼 뭐 봄에도 봄비 오고 여름에 장마비 오고 가을에 또 비 오고 겨울에도 사실 아주 추운 날 아니면은 겨울비가 오고 겨울비라는 용어도 있지 않습니까? 또 눈이 오고. 자, 이런 온도가 높으면서 그렇게 비가 자주 오는 나라의 그 어떤 그 특징이라고 그럴까요? 인류학적 그 특성을 얘기하자면 사실은 쓰레기 같은 거 잘 버립니다. 씻겨 나가니까. 옛날에는 비닐이나 플라스틱 쓰레기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쓰레기도 자연산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그냥 쓸려 나가니까 사실 좀 침도 그냥 아무데나 잘 뱉고, 예, 이게 사실 환경하고 인간의 그 생활 습격이랄까 그런 것이 많이 밀접해져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옛날에도 뭐 저 소변 같은 것도 아무데나 보고, 사실 그게 아주 그 건조하거나 비가 자주 오지 않는 나라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터붓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 누군가가 치우지 않으면 씻겨가지 않으니까, 씻겨 내려가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기후 풍습에서는 굉장히 잘 씻겨 내려가요. 잘 씻겨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합리화일지는 모르지만 한국 사람들이 그냥 물건 의식 없이 그냥 이렇게 좀 길에 버리는, 그래서 뭐 좀 서구인들이랄까 이런 그런 사람들이 의아롭게 보는 모습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그것 또한 환경의 영향입니다. 사람이 인종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또 의복이라든가 생활 관습이라든가 이런 게 다 사실은 자연환경하고 맞물려 있거든요. 다 똑같은 인간인데도 누구는 뭐 백인이 되고 누구는 우리 같은 동양인이 되고 또 흑인이 되고 또 어디 가면은 또 어떤 음식이 발달하고 어떤 음식이 발달하고 우리나라의 발효 음식이 발달하고 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환경적인 요소죠. 그래서 이 묻을 맺자를 보면서 또 쓰레기 요즘 매립을 하는데 사실 그 어떤 그 한국인들의 어떤 습벽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도 사실은 환경하고 영향이 있다. 뭐 그런 말씀을 제가 짧게 또 드립니다. 묻을 맺자.
흙덩이 괴짜, 흙이 아무렇게나 있는 거예요. 모처럼. 이거 흔히 귀신귀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귀신귀보다는 제가 불수의장에서 혼령귀 또 뭐 영혼 뭐 이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귀신귀 그러면 여전히 제가 말씀드리듯이 자기 그 흔히 글자의 의미를 물고 들어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귀신귀 그러면 사실 그렇게 되면 귀신이 뭔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혼령귀 그러면 그런 혼령이 보기 좋지는 않겠죠. 예, 그래서 흙이 그렇게 이렇게 함부로 보기 싫게 쌓여 있는 거 흙덩이를 뜻합니다. 흙덩이 괴짜입니다. 자, 여기까지 또 오늘의 글자풀이 한자학습 강의하고 또 다음 시간을 기약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